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 이거 뭐 희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창업의 길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입니다. 창업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앞에서도 창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겁을 좀 주겠습니다. 제가 축구선수를 부러워한다고 그 맨 윗줄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접니다. 저 여기서 내가는 제가 축구선수를 부러워하는 이유. 저는 축구선수를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축구선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축구팀의 감독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축구는요. 오늘 경기를 졌잖아요. 그러면 오늘 경기만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다잡고 다음 주에 있는 경기를 이기면 됩니다. 이게 축구 경기의 특성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업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됐잖아요. 잘 안 됐잖아요.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했으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고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영원히 변화를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자전거를 타는 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멈추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개사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서커스 단원이 아니라면 자전거를 멈추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업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고 나면. 게다가 창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얼마 버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 본인은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은 왜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충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번 달에 얼마치 팔았죠? 그리고 식재료를 사고 직원들 월급을 줬겠죠? 얼마가 나갔을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를 버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3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매장에 가서 이분이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해 보면 실제는 한 200만 원도 못 벌게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계산이 뭐가 어렵다고 300만 원을 버는 매장을 가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도 못 벌게 나오더라. 근데 정답은 뭐냐? 실제는 200만 원도 못 버는 게 정답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왜 이 100만 원 차이가 있었느냐?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실제 이분은 200만 원도 못 벌고 있었느냐?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뭐냐? 소위 이따가도 한번 다시 나올 텐데요.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창업할 때 인테리어를 1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창업할 때 인테리어를 1억을 들여서 하면 그 1억이라는 돈은 창업할 때 나갔습니다. 근데 창업할 때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은 매달 조금씩 비용으로 빼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업을 중단할 때 나중에 1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테리어 1억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3년이고 5년이고 사업을 하다가 나 사업 그만할래 그러면 얼마는 남아있어야 돼요. 1억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업할 때 들였던 돈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남겨야 되냐면 매달 장사를 해서 이 1억 원이 들어갔던 거를 조금씩 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돈을 버는 돈이 아니라 어떤 돈이에요? 쓴 돈을 다시 모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돈은 남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주머니에 300만 원이 들어왔어도 그 300만 원은 번 돈이 아니라 그 중에 200만 원 정도만 번 돈이고 100만 원은 내가 창업할 때 쓴 돈을 모아놓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벌었다고. 그래서 그 돈은 흥청망청 쓰잖아요. 나중에 사업을 그만해야 될 때, 사업을 중단해야 될 때 내가 창업할 때 들어간 돈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을 방지를 하려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걸 비용으로 인식을 해서 그 돈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위 모아두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300만 원을 다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음식점 사장님이 200만 원만 벌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일을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200만 원만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로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볼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볼까, 혹시 주변에 아는 전문가가 없나, 누구라도 도움을 받아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200만 원으로 알고 있지 않았죠? 300만 원으로 알았어요. 300만 원은 그런 대로 버틸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더 애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시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창업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실패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했는데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1억을 날려버렸어요. 2억을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훨씬 조심하고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 창업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요, 안 망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명 중에 80명이 망한다고요. 100명 중에 80명이 망하는데 나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오만입니다. 오만. 제가 창업을 해도 망할 수 있어요. 제가 음식점 창업을 해도 망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안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안심 창업이라고 강조를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안심 창업의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망하나,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